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9강째일 것 같네요. 10강째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영역에서는 화법에서는 5가지 정도 나오고, 작문에서는 요 7가지 정도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화법에서 내용 파악하기 문제는, 이거 국어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이거죠. 그냥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기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설이다라고 하면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계획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화법은 말하기 듣기니까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이 뭐 청자가 자료를 보여준다고 치면 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실제로 시험 문제 보면서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작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 파악하기랑 동일한 거예요. 이건 국어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대로 읽어냈는지에 대한 문제죠. 내용 파악하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문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간간히 나와요. 근데 작문 이론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하라고 드렸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것들이 왕왕 나와요. 화법에서도 화법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옛날엔 나왔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작문이로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긴 적어놓고 여긴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요거는 뭐냐면 글쓰기 순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글쓰기 순서에 맞춰서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하면, 자, 화법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뒷장부터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갖고 온 거고, 지금 풀라고 갖다 드린 게 아니고 문제 유형이 뭔지만 보자는 거거든요. 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뭐냐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동의를 해서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뭐야, 척추 질환의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이건 딱 봐도 지문이 척추와 관련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척추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잘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옆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내용 파악하기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고, 두 번째, 위 강연을 위해서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강연 계획이래요. 계획.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래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계획하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계획하기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 그 사람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화법에서는 말하기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다음은 발표를 듣고 청중이 보인 반응이죠. 듣기죠, 듣기. 이거는 듣는 사람이 어떤 걸 했냐, 이를 바탕으로 청중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 이거는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일걸요, 이게. 자,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자료 분석하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갖다 놓고 이거 분석하는 건 되게 금방금방 해요. 뭐 이렇게 슥 한번 훑어보면은 이거 뭐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한 10개 정도? 모의고사 금방 해요, 이거. 모의고사 한 10개치 정도 갖다 놓고 합법 문제 해봤자 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5문제가 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 뭐가 좋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데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줘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대충 문제만 쓱 봐도 이게 이거 무슨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에 대해서. 작문도 볼게요. 자, 작문, 유형 분석의 실제 작문. 자, 요거는 이제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은 마치 내용 파악하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소개서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다. 이게 작문 이론이거든요. 이건 작문 이론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문제 유형들이 정확하게 딱딱 나뉘는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엔 지문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라서 거의 다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이론이니까 이건 작문 이론에 관련된 문제라고 굳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보통 초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제 내용 조직하기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요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초고라는 글을 주고 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제시하니 자연환경 가치의 중요성이니 모바일 웹사이트의 구축 절차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내용들을 가만 보니까 이거는 그 글의 내용 파악하기 문제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을 하실 때 이걸 보고 내용 조직으로 분류를 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내용 파악하기 쪽으로 묶는 거예요. 중요한 건 조직인지 파악하기인지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구나 라는 걸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위에 있었던 게 내용 파악하기였고, 자,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자, 선생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내용을 포함해서 글을 쓸 거야 라는 거죠. 쓸 거야. 그러면 뭐냐면 뭐뭐 해야겠으니까 이거는 계획하기 단계예요. 계획하기 단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이 자, 가를 쓰기 위해서 떠올린 생각들이래요. 글을 쓰기 위해서 떠올린 생각들이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생각들을 떠올렸대요.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생성한 거죠. 내용 생성하기 문제예요. 또는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초고를 보완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초고를 보완할 내용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게 내용 생성한 거죠. 그 내용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 가랑 가의 기억이나 니은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서 첫째 문단에서 활용해서 글에 어떻게 근거로 제시한다 라고 하는 건 계획이죠. 실제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게 내용 조직에 관련된 문제죠. 초고는 거의 다 내용 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다음 단계가 이제 표현하기인데, 요거 보시면 표현하기는 실제로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선생님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쓰죠.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주고 이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글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글을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데, 선생님이 조언을 했대요. 첫 번째, 건의의 끝부분에서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글을 쓰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글을 썼을 때 이 규칙에 해당되는 게 뭐냐 라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가끔 문제 낼 때 뭐 의문문으로 끝낼 것, 뭐 비유법을 사용할 것 하는 문제가 거의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쓰고 나서 고쳐쓰기 단계죠. 이거는 쉬워요. 고쳐쓰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고쳐쓰기는 뭐 조사가 잘못됐는지 접속사가 잘못됐는지 뭐 그런 거를 제대로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고쳐쓰기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하면은 얼추 이제 시험 문제가 유형이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요 파일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보면서 실제로 유형 분석 어떻게 하는 건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19년 6월 고3 모의고사네요. 자료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파일이에요. 01. 19년 6월 고3 국어. 선생님이 지금 들려주기 전에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유형 분석 해보시고 나서 이제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껐다가 하세요. 정지. 다시 시작. 자,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이거 어디 갔어? 19년 6월이면 모의고사 파일들은 전부 다 저기 EBS 들어가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맨날 들어가는 EBS I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기출문제 파일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그냥 화법하고 작문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문제 유형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보기에는 내용 파악하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 글의 내용은 지금 이거거든요. 야생 조류가 어쩌고 저쩌고. 야생 조류에 대한 말이 전혀 없죠.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냐? 무슨 용어를 정의했다, 반응을 확인했다,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거 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기, 방식이 반응을 확인했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떠올리는 생각들인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활동이죠.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죠. 이건 문제만 봐도 딱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딱 보니까 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맞네. 선생님 자료랑 이거랑 종이가 달라가지고 지금 헷갈려요. 자, 요거는 딱 보기에서 이런저런 이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제시를 했다. 이걸 바탕으로 뭐 해석을 해봐라라는 거죠. 이거는 자료 분석하는 거죠. 자료 분석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3번 문제.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에 대한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걸 읽으면 이걸 읽는 데 한 10초 정도 걸리죠. 근데 이 문제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순간 이거 뭐에 대한 문제인지 감이 딱 오거든요. 그럼 이거 안 읽어도 돼요. 문제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10초 절약하는 거예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고르라는 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인가? 4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 대한 A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반딧불이 축제가 어쩌고저쩌고 사랑미술관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뭐냐면 내용 파악하기 문제고 얘가 제일 기초적인 문제다. 국어에서는 내용 파악하기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문제 상황을 들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제시한다. 상대에게서 해결 방법을 제안한다. 물음의 형식을 활용한다.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얘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6번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으로 했대. 뭐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나할머니 재당이 어쩌고저쩌고 문화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러면은 내용 파악하기 문제일 확률이 아주 높다. 뭐 자세히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연습하는 셈 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다가 들어갈 내용을 이제 적절하게 찾아보래요. 이거는 뭐냐면 내용, 표현하기에 대한 문제예요. 표현하기. 이거 작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보통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랑이가 잔대요.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할게요. 자,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지문, 지금 이게 첫 번째 지문이잖아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화법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지문은 화법하고 작문하고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가에서는 화법이고, 나에서는 작문이에요. 여기 화법이고, 여기 작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서는 다시 작문이 나와요. 화법, 작문 융합된 거, 그 다음에 작문.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각각 한 3, 4문제씩 이렇게 나와요. 화법 문제 나오고, 화법, 작문 섞여서 나오고, 작문 문제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화법 문제 2문제 나왔다가 작문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작문 문제겠네요. 보면은, 기역부터 미음 중에, 글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역부터 미음이 뭐냐면은 요거죠. 초고 작성을 위해서 얘가 떠올린 생각들이죠. 기억부터 미음. 이거는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내용 생성하기죠. 내용 생성하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써야지라고 한 거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순서가 내용 생성, 자료 수집, 내용 조직, 표현, 고쳐쓰기 이 5가지 단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나오는 순서도 동일해요. 맨 처음에 그 내용 생성하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초고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 쓴 마지막 문단 고쳐 쓰기라고 딱 나오자마자 바로 뭐냐면 고쳐 쓰기 문제고요. 10번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을 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거는 표현하기입니다. 실제로 쓰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19년 6월 고3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또 그냥 이어서 쭉 할게요. 빨리빨리 하면 되니까. 두 번째 파일도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을게요. 자, 잠깐 멈추세요. 스탑. 자, 다시 시작.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18년 9월 고3 모의평가고요. 이것도 문제 유형만 빨리빨리 볼게요. 이게 어디 거더라. 이렇게 하면 3강이 끝나겠네 또.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보자마자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 볼 것도 없고. 2번 문제. 딱 보자마자 그림이 있네요. 뭐예요 그러면? 자료 분석이죠. 자료 분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 너무 빠른가? 괜찮죠? 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이래요. 질문은 누가 하는 거냐면 듣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또 뭐 영양성분 표시가 어쩌고 식품 안전처 어쩌고저쩌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다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법 문제랑 요쪽 면접 쪽이 화법이고 요쪽이 이제 작문이죠. 화법과 작문 융합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면 자기소개서는 이거 아까 그거 했었던 거네요. 이거 작문 이론이죠. 작문 이론에 대한 문제고요.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서 나와 있는 거는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학업에 대한 계획이 나타난다는 건 내용 파악하기죠.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쯔르쯔르쯔르쯔르쯔르. 자,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2를 참고해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 이거는 그 면접이잖아요. 이거는 저기 말하기 방식이랑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원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만 나오고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그 화법 이론 정리한 데도 있긴 있는데, 면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면접을 받는 사람이 이제 동시에 있는 그 말하기라서, 그 면접은 이제 말하기랑 듣기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방식이랑 듣기 방식 문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7번.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방식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 나오자마자 이제 내용 조직하기 일 수도 있고, 이번 문제를 좀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내용 파악하기 일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일 수도 있고, 애매한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의 재원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데, 이건 딱 봐도 끝에는 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도 아까 한 거구나. 이게 내용 생성하기, 표현하기죠. 표현하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고 한다. 자료 딱 나오자마자 자료 파악하고 적용하는 거. 자료 파악해서 적용하는 문제. 이게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또 20분이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강에서는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 분석이랑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파일 올려드릴 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자료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또 멈출게요.